수상위원회 사무국장이신 김용복 본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학현학술상위원회 사무국장 김용복 박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회 학현학술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학현학술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현학술상은 학현 변영윤 선생님의 호를 따서 만든 학술상입니다. 학현 선생님의 업적과 삶은 대단히 넓고 깊지만 여기에서는 압축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현 선생님은 경제학 발전에 대한 기여가 크신 분입니다. 경제통계, 계량경제학 등 새로운 경제학 방법론을 국내 경제학계에 도입하셨고 경기변동론, 경제발전론 등의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진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반주류 경제학 등등 많은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1993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학현 선생님은 상하태배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이자 실천하는 지성인이셨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 교수로 박정희 대통령의 면전에서도 고도 성장으로 인한 물가 불안 등의 폐해를 지적하였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한편으로 사회 및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9년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학문의 자유, 학원 자유화를 역설하셨고 독재 정치의 철폐를 위한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1980년 교수직 해직에도 굴하지 않고 원적대학 복직을 관철해 내셨습니다. 민주 언론의 발전을 위해 한겨레 신문 제1호 사원이 되셨고 이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기 위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이사장,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현 선생님은 후학 양성에 공이 크신 분이십니다. 후학들에게 항상 마샬의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이라는 경구를 강조하셨고 약자를 위한 경제학, 인간 중심의 경제학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서울대에서 1955년부터 1992년 정년 때까지 많은 제자를 키워내셨고 계량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의 창립을 주도하여 후학들의 학문 교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상지대학교 이사장, 수암장학재단과 미래에셋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내시면서 후학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셨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 1993년에는 해직 때 개설한 학현연구실을 발전시켜 서울사회경제연구소를 창립하여 후학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한편으로 후학들의 연구를 지원하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오늘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한국의 민간경제연구소로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창립 30주년이라는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현학술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학현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사회적 실천의 삶과 정신을 기르고 경제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제발전학회 학회지인 경제발전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골라 매년 한 차례 작년까지 12회에 걸쳐 상금액 500만 원을 시상하여 왔습니다. 시상을 통해 경제발전론 분야에 우수한 논문이 배출되어 경제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올해 13회부터는 학현학술상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상금을 3천만 원으로 증액시켰고 심사 대상이 되는 저술도 경제학 전 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저술된 연구 업적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여 새로운 연구 활동을 진작하도록 하였습니다. 학현학술상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겨레신문사 세 기관이 공동 주관하기로 하였고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학현학술상위원회를
강철규 위원장을 비롯한 세 기관의 대표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와 발전은 기존 학술상이 학천 선생님께서 기여하신 경제학과 사회 실천의 크기에 비해 폭 좁게 운영되고 있다는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세 AS24 홀딩스 김동정 회장님께서 학천 학술상의 발전을 통해 학천 선생님의 뜻을 더욱 높이 세우자고 제안하시고 큰 금액을 후원하신 덕분에 학천 학술상의 발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천 학술상의 발전으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더욱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한국 경제학계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학현 선생님께서는 학현 학술상이 한 단계 더 발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학현 학술상이 더 커지는 거 맞지? 하시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올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30주년과 학현 학술상 시상식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5달도 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작고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학현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학현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현 학술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13회 학현 학술상은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제학 관련 학회, 대학, 연구기관과 소속 경제학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모두 6분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그 심사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는 학현 학술상 심사위원단 단장이신 이재민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이재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생님 우리 기념 학현 학술상을 갖다가 확대하는데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처음 심사단장을 갖다가 제가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게 우리 선배님도 많이 계시고 제가 이걸 맡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주저하는 면도 있었지만은 어차피 이런 일이라는 건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구든지 한 사람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제 시간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다른 어떤 분보다도 낮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딴 건 할 게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게 크게 작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 학현 선생님을 갖다 기리는 일에 맞춰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받으신 6분 중에는 저보다 더 선배님도 계시고 또 그 선배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신 분이었어요. 원로 교수로서 연구를 계속 해온 그런 분도 계셨고 그 외에 또 소장학자로서 이제 좋은 논문을 쓴 그런 분들도 이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되고 처음이었지만은 그 6분이 아주 좋은 분들이 어플라이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가려내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단 구성은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저 나름대로 경제학계의 다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류 경제학자로서 연륜이 있고 시야가 넓은 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5분이었는데 심사는 규정에 맞춰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 심사단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아무런 재량권이 없고요. 사실은 원래 학현 학술상 규정에 여기에 경제학 및 한국경제연구의 현저하게 입에자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심사 대상은 최근 3년간의 국내 저작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정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수상을 하게 되신 분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나올 텐데 그거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제출된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다 읽고 토론을 상당히 했습니다. 토론은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서로 전화 통화로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2번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저희 적어도 심사위원들은 다 이해는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동료 심사, 피어 리뷰를 이미 거쳐서 제출된 것들이 다 그 심사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어 리뷰를 다시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일단 다 파악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네 분들도 다 같이 열심히 시간을 좀 내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이제 파악한 상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위가 상당히 말하자면 확정되지 않았고 그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결국은 경제학 및 한국경제연구의 현지학에 입하전 연구자, 그 다음에 최근 3년간의 국내 저작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다들 여기에 해당하셨고 여기 또 이게 그야말로 사과와 그처럼 오렌지처럼 비교하기도 어려운 분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원로 교수로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도 있었고 소장학자로서 좋은 논문도 쓴 이런 분도 있어서 비교하기 좀 어려운 면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결국은 면피 조항이 뭐냐 세계 표준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 표준이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봤을 때에 그 5사람이 만장일치로 서울대학교 이건 교수님을 갖다가 이번 학전학술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규 학천학술상위원회 위원장께서 수상자를 최종 발표하시고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이재민 심사단장이 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형식상으로는 이거 학천학술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세 기관의 대표들을 포함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최종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천학술상위원회는 심사위원단의 추천을 받아들여 이근 교수를 제13회 학천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근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거기 서 계시면 됩니다. 네, 거기 올라가셨어요. 네. 먼저 상패를 시상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상패 문구를 낭독하겠습니다. 학천학술상 수상자 이익은 서울대학교 교수, 대표 저술 Variety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nd Alternative Pathways to Growth Beyond the Middle Income Stage, Balanced, Imbalanced Catching Up and Trapped NIS. 귀하는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제13회 학천학술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2일 학천학술상위원회 위원장 강철규.
다음으로 상금을 시상하겠습니다. 상금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리에 계속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 3개 그 공동 주관기관 대표인 지금 우리 저 위원장님이시하고 그 다음에 저 박보경 경제발전학회 회장 그리고 한겨레신문 최우성 사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아니 저 수상자 같이 저 사진을 찍어 주셔야죠.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저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만은 학회학술상 위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회학술상 위원들과 그 다음에 저 심사위원단 단장이신 저 이재민 교수님도 앞에 나와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수상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수상자이신 이근 교수님의 수상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네, 확대 개편된 새로 된 학현 학술상에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큰 영광이고 또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은사님들, 선배 교수님들, 후배 학우들, 또 동료 교수들 앞에서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수상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사회자 말씀드렸듯이 학현 선생님께서 오늘 30주년 기념과 이 학현상의 확대 재정을 못 보시고 자꾸 하셔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30년 동안의 이 노력으로 이 사회경제학회라는 중요한 학술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확보하신 건 큰 의의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앞으로 또 최소한 30년 이상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에 저도 일조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 교수님과 저희 인연은 제가 뭐 인터뷰 조금 했지만 87년에 6월 항쟁 시기에 저는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에 결혼했는데
학연 선생님께서 주례를 서셨습니다. 예. 근데 제 친구가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친구가 늦게 와가지고 선생님께서 혼자 지하철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요. 그때는 그 학교 연구실로 그 신림사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때 몇 번 식사하시고 이렇게 모셨었는데 어떤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연구실이 학현 사회경 연구소로 이제 확대 발족이 되고 저도 그 연구실에서 하는 이제 원래 발표에 제가 보니까 그 딱 2번 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법경에서 만든 자료에 있던데 워킹 페이퍼가 403번 나왔는데 제가 발표한 논문이 88번째 논문입니다. 그 논문이 바로 쉼페터리안 기술체제 관점에서 한국 산업의 그 추격과 비약을 분석한 논문인데 사실은 그 논문이 제 업계 중에서 가장 큰 대박을 친 논문입니다. 사실은. 피인용수가 구글 스칼라로 1560이 넘습니다. 그건 이제 상위 0.5%에 들어가는 수준인데요. 사실 그 논문은 제 혼자 다 제가 뭐 집필을 했지만은 학현 선생님의 그 지도를 받은 여기 김용국 박사, 김기현 박사 이런 사람들이 쓴 학산업의 연구를 제가 영어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쉼페탁회를 들은 쉼페탁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유용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그 국내 학파들이 어떤 공동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 논문이 저는 신경 쓰는데 계속 인용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통 논문이 인용수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산모양으로 지금도 계속 매년 7, 80회 인용돼가지고 누적 1,500여 됐습니다. 그 논문을 왜 봤더니 그 논문 핵심 개념이 바로 그전까지는 후발국들은 선발국의 어떤 기술 기술을 흡수해서 모방하는데 통일되게 발전한다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장치 산업같이 캐브레트 엔진을 건너뛰고 바로 현대자동차는 분사제 방식으로 갔고 경로를 생략했고 그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앞서서 CDM으로 갔다는 새로운 경로를 창출했다. 다시 말해서 추격 유형이 경로 추종형, 패스 팔로잉과 단계 생략형, 그다음 경로 창출에 있다는 그 아이디어를 제가 적었더니 그걸 가지고 계속 외국에서 인용을 합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후발기 경로란 것이 꼭 선박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선박과 다른 경로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념적 이론적인 어떤 그걸 제시한 것이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 기술 체제 개념, 혁신 체제, 그러니까 쉼페탁파의 핵심 개념인데 그 개념을 계속 연구하고 추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기호 박사랑 같이 쓴 논문에서 이제 한국의 그 기술 혁신의 어떤 특징이 사이클이 짧은 단주기로 갔다는 것을 규명했고 최근에는 이제 장주기로 간다는 어떤 전환론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런 그 혁신 체제 개념이 사실은 오늘 그 강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술을 개념을 아까 최초로 얘기했다는 리차드 넬슨이 사실은 쉼페탁파의 원조입니다. 사실은 쉼페탁파의 초대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화경제학자의 대가이고 그래서 그분이 아까 2003년도에 그 사회적 기술 개념을 내선 10년 뒤에 나온 책이 바로 혁신체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책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2005년부터 캐치업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경제 추격 연구를 국제적으로 공동 연구를 조직했습니다. 4가지 주를 했는데 하나는 산업 혁신 체제와 추격, 그다음에 토착 기업의 역할, 그다음에 지재권의 역할, 그다음에 산업협동 역할, 그 4권의 책이 나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그 4권의 책에 다 한 챕터씩 쓴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유일하게 그 4가지 책에 다 그 논문을 공연했고 저는 그래서 사실 넬슨 기수 사실은 저의 그 사적인 어떤 그 멘토입니다. 사실은 멘토. 그래서 그 양반이 혁신 체제 개념을 한 다음에 후발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 추경 연구를 계속 지원해주고 인커리지한 덕에 저는 거기에 어떤 편성해서 추경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제 추경 연구를 계속 국내 외에 보급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큰 계기를 줬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제가 학교 선생님 이후로 제일 가장 어떤 운동을 본 학자로 생기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넬슨이 사실은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후르만보다 훨씬 신경 쓰는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네오클래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고 있는데 저는 매년 10월 달마다 언제 이 사람이 나오느라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할 텐데 지금 이제 연세가 90이 넘어져 가지고 버클리에 이제 딸네 집에 사는데 딸이 노라 넬슨이라고 한국말 잘하는 한국을 연구한 인류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러니까 그 딸의 남편이 먼저 노벨상을 받았어요. 화학으로 장인보다 사실 장인 훨씬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빨리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 체제를 국가적 차원, 국가신 체제, 그다음에 산업별 차원, 그다음에 지역 차원, 기업 차원이라는 식으로 해서 일관되게 미국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변수들을 만들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학자들이 이걸 다 하는 것들인데 저는 선진국과 다른 후발국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고 또 추월하는 경로에 몇 가지 경로였다는 것을 밝혔다는 게 제가 아마 큰 연구업자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번에 수상한 논문 중에서도 바로 그런 추격의 어떤 다양한 경로를 규명한 논문이 바로 이번에 수상 논문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계속 연구를 제가 한 10년만 더 하면 뭔가 좀 더 큰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그 캠브리지 프레스에서 제 세 번째 책이 나옵니다. 캠브리지 세 권의 책을 냈는데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책에서 바로 추격의 역설, 다시 말해서 추격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는 것이 하고 그다음에 추격자가 주로 FDI를 강조하는데 FDI보다는 결국은 토착 기업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제조뿐만 아니라 IT 서비스 또는 자원에 기반한 산업 등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 이제 올해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못 사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게 책 구매까지 한 2천만 원을 내서 이 책을 공개 오픈 액세스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하고. 그래서 그때 나오면은 더 많은 지구상의 다른 후발국들 독자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회 학현학술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학현학술상이 40분 주어졌었는데 다행스럽게 39분에 끝나게 됐습니다. 아까 나누지 못한 담소를 좀 즐기시고요. 잠시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만천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